저는 45입니다. 이름은 한수진이고 간병 일을 합니다. 남편은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건 미납 통지서와 빚 독촉 전화뿐이었죠. 저는 아들 지훈이 손을 잡고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였습니다. 창문은 복도 쪽으로만 열렸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밤마다 벽을 탔습니다. 저는 잠을 얕게 잤습니다. 문고리를 2번씩 확인하고 불을 껐습니다.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퇴근길엔 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골목 끝에 낯선 남자가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웃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조문도 없이 들이닥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내 돈을 언제 갚을 거냐.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지훈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 갈 때도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금방 괜찮아진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녁마다 도시락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국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스버너조차 불안했습니다. 고시원 규정이 그랬습니다. 공유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데웠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저는 서랍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자율은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도장 찍힌 날짜는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던 날과 겹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동주민센터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 형광등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이마에서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버티자. 오늘은 넘어가자. 그렇게 첫 밤이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32에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했고 저는 병동 보조로 밤을 샜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균열은 서서히 왔습니다. 남편이 거래처에 끌려다니며 술자리를 늘렸습니다. 현금이 막히자 외상과 약속어음이 쌓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만 넘기면 다 괜찮아진다. 도장을 부탁하더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병원비와 월세를 메우려고 더 많은 밤을 샜습니다. 그러나 빚은 눈덩이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보다 작업장에서 잤습니다. 저는 분유를 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간다. 이 고비도 지나간다. 그의 마지막 병원 침대 옆에서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만은 지켜줘.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킨다. 꼭 지킨다. 그 말이 제 등에 남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독촉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자는 이자 위에 붙었습니다. 서류는 남편 단독 서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내도 책임을 지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숙제를 스스로 했고 제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제 발소리만 들어도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말버릇을, 변한 거래처 이름을, 골목 끝 남자의 반지를. 언젠가 이 작은 조각들이 필요할 거라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겨울비가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급 돌봄 임시주거 지역 아동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건 제 패배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해야 했습니다. 식비와 월세가 매달 기다리니까요. 저녁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동센터에 가는 게 어떠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엄마 일하는 동안 책도 보고 숙제도 한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보자. 다음 날 상담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설은 안전했고 아이들 웃음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곧장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의외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서 있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듯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내 아들 데리고 어디든 가라.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지훈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반지가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그 소리가 비를 뚫고 들렸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들자 저는 지도 앱을 켰습니다. 가까운 파출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일 필요한 것. 제 신분증. 남편 서류 사본. 고시원 계약서. 저는 천천히 짐을 꾸렸습니다. 결정을 늦출수록 아이가 흔들렸습니다. 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도움을 구한다. 모르는 채 버티지 않는다.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사람은 사회복지사 박소라였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들은 다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주거냐 안전이냐. 저는 주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화 몇 통을 돌렸습니다. 지역 부동산 사장, 교육재단, 교회 후원 모임이었습니다. 오후가 끝나기 전에 답이 왔습니다. 보증금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새 집을 받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다세대였습니다. CCTV가 현관과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학교와도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후원 모임에서 5분이 왔습니다. 장을 봐주고 커튼을 달아주었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는 제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과거 인테리어 자재 업체에서 일했고 남편 거래처를 봤다고 했습니다. 반지 두드리는 남자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자와 백지 위임장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새집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지우는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박소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관리는 따로 하세요. 급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 뒤가 덜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학 첫날 지우는 교실 앞에서 제 손을 놓았습니다. 괜찮다. 금방 친구 사귄다.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엔 지역 아동센터에 들렀습니다. 교사 윤태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숙제 시간과 귀가 시간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체통에 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였습니다. 금액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파출소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일이 터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남자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남자가 팔을 잡으려는 찰나 윤태우가 뛰어왔습니다. 아이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남자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남자는 거친 말만 뱉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늦게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밤에 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올렸습니다. 녹음기 앱을 설치했습니다.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불을 끄려는데 창문 밖 골목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반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두 손을 포개고 기도하듯 숨을 골랐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증거를 모으겠다. 내일 박소라와 최미란을 만나겠다고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아침에 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소라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백업, 우편물 보관, CCTV 요청 절차. 윤태호는 학교 앞 순찰 요청 공문을 준비했습니다. 최미란은 과거 거래 장부를 뒤지겠다 했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날짜, 상품 납품표가 어딘가 남아 있을 거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이 생겼다는 감각이 낯설고 든든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인지와 판단 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류가 가방 속에 들어오자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남자는 늘 말했습니다. 아내도 몰랐다. 남편이 다 알아서 했다. 오늘부터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밤이면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에는 동네 분들이 번갈아 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교회 엄마들은 해열제와 상비약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놓고 갔고 누군가는 부엌 창틀을 닦았습니다. 집은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일주일 뒤 최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업체 창고에서 오래된 파일을 찾았답니다. 백지 위임장과 계약서 초안이 겹쳐 찍힌 페이지였습니다. 불법 이자율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소라와 변호사 상담을 잡았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그 절차의 끝에 잡히게 될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아이 이불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날짜는 금요일 오후로 정했습니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야기하자. 서류를 가져오라.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녹화 장치를 세팅했습니다. 박소라는 아래층 카페에서 대기했고 윤태호와 동네 지구대가 골목에 섰습니다.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채무 변제 합의였습니다. 안쪽에는 위임 조항이 길게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처분과 계좌 이체 위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자율이 왜 이렇게 높나?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지가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 전화부터 하겠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소라, 윤태호, 지구대 경찰이 한꺼번에 자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불법 조항을 짚었습니다. 녹화 중임을 알렸습니다. 최미란이 파일을 올렸습니다. 과거 백지 위임장과 겹치는 계약서 흔적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고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말만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골목에 서 있지 말라. 우리 집 아이에게 다가오지 말라. 남자는 혀를 차며 잡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윤태호가 의자를 끌어주었습니다. 저는 손등을 문지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끝났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페이지는 길었고 저는 한 줄씩 읽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자료와 제 녹화, 박소라의 기록, 윤태호의 진술이 하나로 여겼습니다. 검찰은 불법 이자와 위임 강요를 적용했습니다. 접근 금지 결정도 나왔습니다. 우편함에 법원 문서가 꽂혔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열었습니다. 문장은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제겐 축복처럼 읽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우리 골목에 서 있지 말라.
지우는 어느새 봄 학급의 반장이 됐습니다. 아이는 공책을 펼치고 발표 순서를 적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상에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고시원 공유주방에서 데우던 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냄새와 지금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후원 모임에 엄마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운동화를 골라주었습니다. 박소라는 서류함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윤태우는 학부모 모임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모두들 바빴지만 한 끗씩 시간을 내줬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모아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 불을 끄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남편, 부탁받은 일은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킨다. 창문을 열면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바다 대신 지하철 소리가 저 멀리 흘렀습니다. 섬지바기의 자장가는 파도였지만 도시의 자장가는 서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체육대회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다. 끝까지 응원한다. 이 집은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손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 빈 수첩을 폈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지켜낸 집, 지켜낼 아이. 그리고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점이 내일의 문장으로 이어지겠죠. 저는 불을 끄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고르게 뛰었습니다. 이 도시는 때로 냉혹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어른들을 보냈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건넜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시원 끝 방의 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